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저희 톡스타 1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거고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었기 때문에 시장 상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1부에서는 먼저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주식 사지 마라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정보들 알뜰하게 좀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먼저 1부에서 종목 상담 원하신다면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2부까지 좀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또 시간 관계상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전화 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또 빠르게 지금부터 종목 상담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활용하시는 카카오톡으로도 종목 신청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오픈 채팅방 찾아가셔서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면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는 저희 단체 채팅방에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또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보시면서 위안을 여기 힘든 시장에서는 좀 받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QR코드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가 카카오톡에서 플러스 친구로 등장을 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지고 계신다면은 포털 사이트 찾아가셔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QR코드 검색창에 저희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서울경제TV와 플러스 친구로 바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서울경제TV 친구 추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구 추가하신다면은 카카오톡에서 또 간편하게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보기 방송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저희가 좀 준비한 이런 정보들을 좀 손쉽게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 지금 별톡방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시각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도 열어보고 본격적인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픈해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제일 먼저 카루 기염 댕댕이님께서 출석 체크해주셨네요. 출첵! 카루기염 댕댕이님 반갑습니다. 집에서 오늘도 보고 계신가요? 어제 보니까 집에서 거실에서 TV로 보시는 인증샷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인증샷 좋아요.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밖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 수익님 출첵합니다. 날마다 수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요일도 감사드리고요. 윤조님은 월화수목금 저와 계속 함께해주고 계시네요. 쌀쌀한 하루 같은 주식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본방사수를 위해서 출석합니다. 오늘 밖에 너무 추웠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도 약간은 장 중에 쌀쌀했는데 장 막판에 가까스로 또 빨간불을 켜줬더라고요. 잠시 뒤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윤조님. 자연이님 출첵 오늘 날씨 쌀쌀했죠. 벌써 한 주가 후딱 지나갔네요. 다음 주에는 좋은 장세 기대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연이님. 한 주가 이번 주 저는 금요일인 줄도 몰랐답니다. 벌써 내일이 토요일인데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토요일이니까. 내일 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미리. 대박이님. 오늘도 본방사수 할게요. 항상 고마워요. 대박이님 저도 늘 감사합니다. 우리 대박이님 출첵 감사드리고요. 건희님께서 오셨네요. 처음 뵙는 분인데 쉼표를 남기셨어요. 쉼표. 저와 함께 톡스타 보시면서 쉬어가시기 바랄게요. 핑크핑크님, 불금의 민재님 보러 출첵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계시나 봐요. 해피해피님, 예쁜 민재님 오늘도 너무 예쁘신다. 출첵이요. 감사합니다. 해피해피님. 해피해피님, 요즘 종목에 대한 고민 없으신가 봐요. 궁금합니다.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윤조님, 오늘도 민재님 멋지십니다. 늘 칭찬 감사합니다. 윤조님. 윤조님, 2부에도 이렇게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윤조님, 오늘 집에서 보고 계신가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가요? 궁금해요.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핑크핑크님의 SK 하이닉스 접수해드릴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 탄력이 참 좋았습니다. 가지고 계신 거 참 부럽네요. 매수가 잠시 뒤에 좀 확인을 해보고 접수해드릴 거고요. 저희 계속해서 그렇다면 1부에서 함께할 스타분들도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오늘 금요일장 상담 함께할 스타분들 화면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장에서 단기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상승 타이밍 스타입니다. 철저한 목표가 및 선저가 매매와 해외 선물까지 섭렵한 로엔알파의 조영석 스타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스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건데요. 그 전에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니까 주간 이슈부터 여러분들께 좀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이슈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된 주제는요. FOMC 발표에 따른 국내 시장 주가 움직임이 어땠나 두 분과 함께 좀 의견 나눠볼 건데요. 먼저 어제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뭐 크게 요동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먼저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여줬는지 스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FOMC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너무 비둘기파적이었던 게 좀 문제였던 걸까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생각보다 너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 그 다음날 우리 시장 또한 그리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변동에 대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그리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FOMC를 제외하고 이 반도체 IT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았고 또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도 오늘 이 기술주들이라고 하죠. 나스닥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FOMC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을 기술주들이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좀 상쇄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기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요.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또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망해 주셨을 때 대형주 쪽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대형주들, 또 전기전자업 쪽의 상승세를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뒤에 또 스타님과 함께 시장 이슈 전망, 다음 주 시장 이슈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조영석 스타님께서는 또 어떻게 내다보셨는지 한 말씀 들어볼게요. 예, 그 FOMC 부분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 원래 올해는 2회 정도의 금리 인상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둔화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17명의 그 위원들이 중에서 14명 이상이 금리 동결을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금리 동결로 이제 2.25%에서 2.5% 정도의 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MBS라고 해서 모기지 담보부 증권이라고 있습니다. 담보부 증권이 이제 자산 축소적인 부분들이 9월 달까지 총 500억 달러가 2017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9월 이후부터는 그 자산 축소가 중지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으면서 시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당일이었죠. 어제 새벽에 이제 나왔던 그 부분들이 뉴욕 증시에는 반영이 잘 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올 새벽에 있었던 뉴욕 증시에는 좀 한 발 뒤늦게 반영이 되면서 좀 뉴욕 다우존 지수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좀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내 증시적인 부분을 바라봤을 때는 이런 어떤 비둘기적인 발언을 통한 FOMC의 그런 결과가 국내 증시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못했고 오히려 마이크론의 감산 소식, 이따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했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FOMC의 이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아직까지 우리 국내 시장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던 FOMC 발표에 따른 또 주가 움직임, 국내 시장 움직임이 어땠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또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는요. 반도체, IT 업종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좀 꼽아볼 건데요. 어제였죠.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진짜 오랜만에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어제 좀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도 이 흐름이 좀 이어졌어요. 스타님. 네네.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마이크론의 감산은 곧 국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좀 반사 이익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마이크론이 이제 전날이었죠. 전날 새벽에 장이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이 매출액은 58억 4천만 달러 정도의 그런 매출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19억 6천만 달러. 실질적인 전년 동기에서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21%, 45%를 감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컨센서스에서는 58억 3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웃도는 그런 매출 실적을 나왔던 것이 시장에서는 좀 안도의 반도체의 그런 어떤 바닥론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마이크론의 어떤 감산 소식이 SK하이닉스에게는 이제 수익적인 부분들이 증대적인 부분들에 대한 아주 가장 큰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업체, 특히 이제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SK하이닉스가 또 이제 수익적인 부분이 나아지면서 반도체 장비주 그런 부분들이 연달아 좋은 모습, 지금 흐름을 보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2분기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이 바닥 시즌이 아니나라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그런 입장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게 되었을 때 이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은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좋은 모습들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는 또 어떤 이유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반도체 IT 상승 이유에 대해서 한번 꼽아주시고 전망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올 초 우리가 반도체 IT에 대한 전망을 좀 어둡게 했었습니다만은 일단 지난해 4분기 실적 또한 그리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견고한 상승 플로우를 보여줬던 게 올해 1분기인데요. 일단 그때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를 제가 주로 말씀드렸냐면 현재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즉 메모리 반도체, 디램에 대한 수요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지금 시장에서 썼던 수요보다는 조금씩 감소되는 수요량을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가 커지다 보면서 재무제표에 그 부분이 녹아들고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실적으로 좀 전망을 어둡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마이크론이 이렇게 감산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재고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상황이 이제 초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그렇고 또 이제 이 반도체 IT 대형주를 제외한 또 중소형 기업단 뭐 테스라든지 AP 시스템, 원익 IPS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랠리는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 IT 업종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 시장의 대형주들도 계속해서 좀 잘 가게 된다면은 지수까지도 코스피 지수도 약간 좀 기대해 볼 만한 건가요, 스타님? 네, 일단 코스피 지수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일단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 시장 대비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견고한 상황이고 또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부분 반도체 IT로 몰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코스피 시장은 견고한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코스닥 시장은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마치고 나서 또 남북 경협주에 굉장히 좋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은 조정의 폭이 조금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최근에 또 상패 시즌을 맞이해서 감사 보고서 거절 의견, 한정 의견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 기업들이 지금 제약바이오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제약바이오의 분포가 많은 코스닥 지수는 조금은 지금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에 반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 투톱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버텨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는 오늘 시장, 이번 주 시장 약간 분석을 다시 한번 좀 해볼 거고요.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오늘 시장은요, 특히나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도 약간 이런 흐름이 보여줬거든요. 뚜렷하게 또 계속해서 방향세가 딱히 정해지지 않은 모습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고 한 주 시장 어떻게 보셨고 또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조금 견고하게 버텨주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참 매매하기에는 어려웠던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이 움직였고 또 개별주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동안에 좀 많이 움직였던 미세먼지 관련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딱히 매매할 거는 없었던 하루가 되지 않았었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IT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즉 바이오시밀러 쪽은 굉장히 이번 주는 약한 모습을 보였던 하루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동안에 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바이오시밀러 말고 임상이라든지 신약을 대표하는 신라젠이라든지 바이로메드 등이 그동안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어 왔었는데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이제 신약에 대한 이 불신이 시장에 좀 퍼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음 주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역시나 이제 오늘 좀 불거진 북미에 대한 관계 개선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북한과 미국이 다시 한번 또 이 최악은 아니겠지만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남북 경협주 혹은 반대되는 대북주의 움직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역시나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수급이고 외국인의 수급을 좌지우지할 이벤트는 역시나 미중무역 협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통틀어 본다면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진행하는 과정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북미, 남북 간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뉴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면서 시장을 어느 때보다 지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3월 시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3월 시장 내내 거의 좀 시장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계속해서 남은 시장, 다음 주 시장은 계속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상승 타이밍 스타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조영석 스타께서도 이번 주 시장 그리고 오늘장 분석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살짝 해주실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상승 타이밍 스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그런 코스피 쪽 지수의 흐름, 특히 이제 그 매수 흐름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중무역 협정 또 특히 이제 뉴욕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부분들 거기에 부분들은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들은 기대감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의 감산 소식에 의한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반등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4월 시장적인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뉴욕 증시가 계속적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이것이 실적에 반영이 되어서 경기에 반영이 돼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실제적인 그 지표들은 좀 계속적으로 언제 반대적인 모습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변동성이 계속 있었던 그런 지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기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그 법 통과적인 부분들에서 아까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도 보수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견서, 특히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던 회사들이 아직까지 코스닥에는 40개 회사, 코스피에는 13개 회사가 아직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절대 매매를 지금 피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뭐 한정 있는 회사들은 또 마찬가지로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조금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들은 3월 27일 날 있을 첨단 재생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기법이라든지 바이오법,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들, 특히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있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구에 방문을 하시면서 얘기했던 스마트 팩토리, 또 로봇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로 오늘 마지막 장 후반 들어서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종목이라든지 AI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있을 서울 모터쇼가 또 있습니다. 서울 모터쇼와 함께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 대한 1조 원 지원 정책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소재 회사들에 대한 좀 부분들이 또 한 번 또 수급이 조금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가시되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선택하셔서 이슈적인 부분들을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조영석 스타께서도 다음 주 시장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다가가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수적으로 대응은 해보겠지만 다음 주에 그래도 좀 주목해볼 만한 업종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다음 주에 글로벌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이슈까지 한번 저희가 짚어볼게요. 마지막 이슈로 이런 주제를 좀 넣어봤는데 네네. 어떤 쪽으로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제약 바이오주를 제가 이제 계속 제약 바이오주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제약 바이오주를 만약에 이제 매수를 하시고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지금 그 27일부터 28일 그다음에 29일 날 있을 연속적으로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첨단 재생의료법 플러스 2가지 법안, 총 3가지 법안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국회에 3년 동안 묵혀 있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 법안이 일본에서는 이 줄기세포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나서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3년간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더 이상 이게 좀 밀리는 부분들이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좀 이 줄기세포 관련된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거에 대한 통과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의지가 좀 많이 있었던 법안 중에 이 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뭐 메디포스트라든지 아니면 강스텐 바이오텍이라든지 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많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 관련 장비주 중에서 아직까지는 좀 이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들에서 기대가 갔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갖되 매수자의 관점에서 아니면 지금 신규 매수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부분과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이 스마트 팩토리나 AI 관련된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다음 주에는 조금 개별 종목으로 공략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석 스타께서 역시나 지금 최근에 좀 기사가 나고 있는 부분들을 토대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어떤 업종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매주 증권스쿨 코너마다 가끔 나오셔가지고 목요일 2부죠. 그날 또 어떤 업종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목요일 2부도들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타이밍스타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이번 주 관심을 가져봐야 할 업종, 미세먼지 관련주를 꼽아주셨는데 오늘도 하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업종 어떤 거 살펴보면 좋을지 한 말씀 해주시고요. 이슈도 있다면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는 여전히 미세먼지주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타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을 좀 쓰기에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웠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잘 갔던 미세먼지, 위닉스라든지 크리네사이언스, 하츠, LG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한 주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과연 우리가 어떤 업종을 좀 관심 가져야 될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도 엇갈리시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전기차 쪽을 지금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겠는데요. 사실 이 미세먼지와 전기차도 연관이 있는 지금 섹터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미세먼지 한다면 1차적으로는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죠. 이제 1차원적으로 마스크 관련주들이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는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완성형 제품들이 좀 움직였다가 최근에는 또 LPG 가스 관련 기업들이 좀 움직였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미세먼지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잘 갔던 크레넨사이언스, 뭐 경동나비엔, 위닉스 이쪽이 잘 간다라기보다는요. 최근에 한번 이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 즉 대형주들이 조금은 방향성을 바꿨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좀 처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기업들 그동안 참 많이 쉬었거든요. 뭐 맞아요. 전기차, 뭐 MLCC 관련 기업들, 배터리 관련 기업들 굉장히 그동안 또 수요차에 밀려서 장기간 좀 쉬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를 다음 주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ABL 바이오나 뭐 파맵신, 셀리드, 셀리버리 이런 신규 바이오 종목들 지금 붙어도 되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근데 그것은 지난주 이야기지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는 그런 종목들에게는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 주셨던 조용석 사장님께서 한번 언급 주셨던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지금 상승을 좀 도모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차트 매매를 지금 절대적으로 할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신규 바이오 종목을 주의하되 전기차 쪽을 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여전히 역시나 남북 경협주 또 그에 반대되는 대북주 이쪽에 관심은 갖되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 고성장 기대감에 오랜만에 좀 많이 올라줬거든요. 미세먼지 관련주로 꼽아주셨던 경동 나비엔도 그렇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올랐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 꾸준하게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상승 타이밍 스타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 시장에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번 주 시장 이슈 그리고 다음 주 시장까지 전망을 좀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종목 상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증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좀 바로 살펴볼게요. 보니까 좀 전화 상담으로 들어와 있네요. 시청자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명하고 매수가하고 비중 말씀해 주실까요? 네, TNR 바이오팹이고요. 네. 그 지인분이 좀 사라고 그래서 저 샀는데 네. 12,350원 주고 샀고요. 네. 20%예요. 알겠습니다. 지인 추천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전망이 참 궁금하시겠어요. 그죠? 네네네. 네, 스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TNL 바이오팹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금 12,350원이면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는데 오늘 이게 조금 차익 매물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지금 소화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 소화 과정은 이제 올라왔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고 잠깐 말씀드리자면 로엔나 알파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매도 신호가 조금 나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지금 매수 단가 근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 부분들이 이 가격대에서 이 13,000원대가 조금 내려가게 됐을 때는 12,000원대죠. 12,000원대가 좀 무너지게 될 때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약 바이오 가운데서 좀 지금 이슈적인 부분들은 이제 29일 날에는 암학회가 좀 있고 그다음에 27일 날 뭐 법 통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이게 순환매로 인해서 이게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가려면 이번에 한번 조정을 받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2,35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게 12,000원대가 지지가 되지 못한 다음에 12,000원 붕괴가 됐을 때 약손실이겠죠. 한 2% 정도 되는 그 라인 안에서 이 종목을 일단은 매도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더 이게 3D 프린팅 사업을 바이오 산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수요는 많이 좋습니다만 이 종목이 다시 한번 가려면 조정받고 가야 되는 이렇게 아래로 좀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월요일 날 장에서 12,000원 말씀드렸습니다. 12,000원 만약에 이것이 깨질 경우는 그 라인에서 일단은 정리하시고 다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지키시면서 감사합니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손절가 12,000원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별독방으로 보겠습니다. 핑쿠님께서 남기신 종목이죠. SK하이닉스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볼 거고요. 73,000원에 30% 보유 중이십니다. 오늘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거래가 안 돼서 문의드립니다라고 하시네요. SK하이닉스 지금 수익권이신데 굳이 지금 팔아야 될까요? 네, 뭐 굳이 지금 팔아야 된다라기보다는요. 일단 다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 뭐 지금 주가 여전히 뭐 저평가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긴 하지만 이 저평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시장에서는 아직 SK하이닉스를 저평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디램에 대한 수요 또 디램에 대한 가격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저평가라고 하진 않고 지금도 사실 박스권 상단에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이 주식 수량의 절반 정도만큼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물량만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사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가오는 19년도 1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좀 나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나쁜 실적보다는 조금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9년도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여전히 지금 불확실하고 이 반도체 IT가 다시 한번 좀 랠리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까지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가 다시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은 조금은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더 한번 숨고르기가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강하게 오른 이유는 바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또 정부가 힘을 좀 쏟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오른 면도 있는데 사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체 매출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실적적으로 그렇게 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으니 역시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잘 팔려야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올해 1분기, 2분기보다는 올해 하반기, 3분기, 4분기 정도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일단 이번에는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만큼은 조금 더 길게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 보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 톡스타 일부 이슈부터 시작해서 상담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를 좀 한번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퀴즈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홍콩 채권 시장에서 발행되는 위안화 채권을 일컫는 말을 3개의 보기 중에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보기 알려드릴게요. 1번 딤섬본드, 2번 김치본드, 3번 스시본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5분께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중복 당첨은 아쉽지만 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당첨되셨던 분들이라면은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이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답 샵 0082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구제드리고요. 상담 가기에 앞서서 톡스타 별독방 지금 좀 많은 분들 찾아오신 것 같아요. 금요일인데 마음이 꽉 차네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세상님께서
월요일 전체 주식시장이 흔들리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좀 2시간 전쯤이었나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남북 경협주들 상당히 또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협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또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또 전화문자 별톡방 이용해서 상담 남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조님 TV로 봅니다. 채널 97번이라고 하시네요. 윤조님. 좋습니다. 계속해서 TV로 함께 해주세요. 시칠리아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어요. 민재님. 오랜만이에요. 영원한 진짜 팬입니다. 민재님 반칙 경고. 갈수록 이뻐지네요. 반칙이라고 하시네요. 시칠리아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렇게 좀 오랜만에 봐야 예쁜지 안 예쁜지 알 수 있나요? 그럼 앞으로는 좀 오랜만에 종종 찾아오시기 바랄게요. 시칠리아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칠리아님의 종목 볼까요? 셀리드 접수해 주셨는데 접수해 드릴게요. 전망에 대해서 잠시 뒤에 짚어볼 거고요. 카류기염 댕댕이님 흰천과 바이옴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해서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카류기염 댕댕이님의 종목도 넣어드리겠습니다. 핑크핑크님, 시칠리아님 재밌네요. 오늘 민재님 핑크색이 화사하네요. 봄처녀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SK하이닉스 상담 방금 도와드렸는데 좀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익 꼭 보시기 바랄게요. 민재님 부탁드려봅니다. 봄처녀만큼 핑크색, 벚꽃색 영상되네요. 라고 하시네요. 우리 시칠리아님 종목 빨리 접수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면 벌써 벚꽃축제, 한 2주 뒤죠. 4월 초에 벚꽃축제가 개막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시간 나신다면 또 벚꽃축제도 구경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톡스타도 늘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얗게 불태웠다니 안녕하세요 민재님. 안녕하세요. 하얗게 불태웠다님. 처음으로 저한테 인사 남겨주신 것 같아요. 종목만 남기시다가 반갑습니다. 시칠리아님, 민재님 매력이 넘어서 반칙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서 지금 말을 좀 제가 더듬었어요. 우리 분노 조절 잘해님 오셨고요. 문어님도 오랜만에 글 남기셨네요. 3번 스시본드. 김치본드인가? 라고 하셨네요. 우리 문어님은 약간 좀 힌트를 잘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힌트를 좀 나름 주신 것 같은데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칠리아님께서 민재님이 좋아하는 것이 정답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건 힌트를 한 번 더 드리자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스시를 좋아한답니다. 힌트를 어쩌다 보니 한 번 더 드리게 됐는데 정답 아시는 분들 빠르게 보내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1586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조영석 스타와 함께 볼게요. 매수가 26만 원, 비중 20%입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셀트리온 어느새 20만 원 이탈했네요. 예, 그 셀트리온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 이제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거의 박스권이 20만 원에서 22만 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트리온 20만 원 밑에 내려오면 무조건 사서 22만 원에 팔아라. 그러면 10% 수익 난다. 이런 것이 이제 증권가의 뭐 정설이다. 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했던 종목들이 셀트리온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바이오시밀러적인 부분들은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 악영향이 셀트리온에도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계속적인 어떤 매출 구조라든지 아니면 수익 구조는 나오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금 현재 그 경쟁이 조금 과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 구조가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은 좀 우려된 부분들이 있지만 이 셀트리온이 또 새로운 파이프라인 또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바이오시밀러 쪽엔 신규 창출하는 부분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만 원이라는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한 20% 이상 조금 마이너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은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좀 과거 데이터에서도 쭉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라인입니다. 이 20만 원짜리 이 라인이 굉장히 좀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과거 2018년도 이전에 있는 그런 주가가 올라갔을 때도 이 20만 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가 되었던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19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가 이제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세력 매집선이 좀 안 좋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19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켜진다면 이건 다시 이제 반등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바닥권이고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어떻게 또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현재
비중이 20%이시기 때문에 더 높이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비중을 높이다기보다는 여기서 반등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어떤 매출과 수익 구조를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26만 원 부분에서 매수하셨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계속적으로 보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19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19만 원대 초반대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만약에 이게 지지가 되는 부분을 지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지가 되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는 이때는 조금 더 매수하셔서 20만 원, 21만 원대 추가 매수했던 금액만큼은 20만 원, 21만 원대 매도하는 전략으로 그 박스권 내의 거래를 통해서 이 종목은 나오시는 전략을 가져가시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19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해서 20만 원, 21만 원 초반대, 20만 원 후반대에서 매도하는 10%의 수익을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가져가시게 된다면 지금 물려있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전략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상담 조영석 스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상담 또 빠르게 이어갈게요. 상담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더욱더 많은 분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카루기엄 댕댕이님 종목 다음으로는 저희가 좀 볼까요? 셀리드 들어와 있네요. 바이온이죠. 카루기엄 댕댕이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 타이밍 스탑으로 바이온 1,600원에 20%라고 남겨주셨는데 약수익 중이시거든요. 목표가 잡아드리면 어떨까요? 네, 일단 바이온이라는 기업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뭐 줄기세포 관련 화장품 재료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 자동차 부품을 또 만드는 회사이기도 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 바이온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만약에 올해 말고 이제 전년도죠. 이제 18년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지난해 3분기,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더니 어느새 전년도 지금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 바이온, 뭐 호가도 지금 1,700원으로 낮은 기업이고 시총도 그리 큰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봄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만약에 지속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목표가가 2,000원이 될 수가 있고 2,000원이 돌파되게 되면 2,5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방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시총이 굉장히 작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것은 대외적인 변수가 굉장히 많고 또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 지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보유를 하셨는데 이 매수가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전량 현금화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보유하시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000원과 2,300원, 2,500원 목표가를 한번 잡아가 보시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감사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소가 된 상황이고 또 전년도 흑자 전환을 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약수익권이시긴 하지만 조금 더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전략도 좀 괜찮다. 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종목이니까 리스크 관리는 매수가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온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 가죠. 셀리드 볼게요. 시칠리아님 종목이네요. 조영석 스타와 보겠습니다. 59,000원에 지금 물려 계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4일째 내리고 있네요, 스타님. 네,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들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 이제 셀리드는 지난주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이제 지난주였는데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익 매물들이 소화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제 제약 바이오 가운데 이거는 면역 항암 치료제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슈적인 부분들은 아직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ACCR이 이제 29일부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그러면 그 학회에 참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환매적인 제약 바이오조의 매수적인 부분에서 이 셀리드가 조금 올라갔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5월 31일이죠. 근데 지금부터 한 2달 후입니다. 5월 31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 종양학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종양학회가 이제 5월 31일부터 있는데 지금 ACCR 미국 암학회보다도 더 큰
가장 세계적인 학회가 또 한 번 5월 31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적인 어떤 스케줄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번에 이제 암학회를 앞두고 또 이제 첨단 재생의료법 관련된 부분들이 줄기세포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테마로 인해서 단기적인 기술적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 종목은 거기서 나오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5월 31일 그 시기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테마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었을 때는 좀 조정을 많이 받는 것이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번에 단기적인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가시길 좀 권해드리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 셀리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리드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지금 65,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좀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상승 예측 지표 같은 경우가 화요일 이후로 꺾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꺾여서 지금 내려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59,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한 7, 8% 정도 손실률이 있는 부분들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3일 연속으로 55,000원대가 조금 지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55,000원대 지지가 되면서 반등했을 때 특히 이제 이 상승 예측 지표가 이 부분들이 반등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세력 매집 추정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 전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크게 빠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었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59,000원 전 이거죠. 6만 원, 6만 1,000원 이전까지는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만 원 근처에 올라왔을 때 이 부분들은 일단은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리드 함께 했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갈게요. 미래컴퍼니 휴대전화 뒷번호 4477님의 종목입니다. 상승 타이밍 스타와 함께 볼 거고요. 매수가 68,400원, 비중 20% 싣고 계십니다. 오늘 손실 중이셨는데 아직은 그래도 손실권이지만 기분은 좋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네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일단 뭐 최근에 좀 좋은 뉴스가 있었죠. 뭐 최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오늘 좋은 뉴스가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해 이제 힘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엣지 글라이더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제 엣지 글라이더가 뭐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쓰는 TV라든지 이 모바일 패널의 모서리를 좀 동그랗게 깎아주고 강성을 좀 높여주는 작업이 엣지 글라이더인데 이 엣지 글라이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매출이 지금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OLED도 그렇고 LCD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그 제품들을 많이 소비하는 중국 시장과 미래컴퍼니는 지속적으로 계약을 좀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로봇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또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래컴퍼니 뭐 지금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목표가를 한번 잡아봐 드리면 8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으니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수급적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까지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오늘 처음으로 기관과 처음은 아니죠.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양매수가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미래컴퍼니 향후 정부 정책에 주도하는 그 성장성과도 맞는 부분이 있으니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삼성전기 2250님의 종목 볼게요. 조영석 스타와 함께 볼 거고요. 매수가 11만 원, 11만 1,000원이네요. 비중 60% 싣고 계십니다. 좀 많이 담고 계시는데 MLCC 그 열기를 좀 스타님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데 참 안 움직여요. 전망이 어떤가요? 일단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도 같이 이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MLCC 관련된 부분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회사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2분기, 3분기 또 이제 작년 실적도 좋았고요. 올해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그런다면 지금 이제 비중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10만 원대가 이 삼성전기의 이제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다면 이제 세력 매집선, 세력 수급선 등 부분들이 좀 많이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2월 말부터죠. 2월 말부터 이 부분들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지금 오늘 기관 매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온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들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삼성물산하고 좀 연관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들에 인해서 조금 더 힘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회사 자체적인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0만 원대가 가장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1만 1,000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잡는다면 이 매수가 위에서 비중 축소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1만 5천 원에서 이 종목이 이제 전 고점이죠. 2월 달에 올라갔던 11만 5천 원대, 11만 7천 원대 요 금액대에서는 한번 또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그리고 이제 가져가는 전략 좀 넘어가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비중 축소. 하지만 지금은 보유. 그리고 11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 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한 상담이었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삼천리 자전거요. 아, 알겠습니다. 매수가하고 비중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버님? 30%. 30%. 8,740원. 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궁금한 점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사긴 샀는데 좀 빠져요. 빠져서 내가. 아, 그럼 전망을 좀 봐드려야겠네요. 스타님 연결해드릴게요. 예. 스타님. 네, 상승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카카오 그룹하고 이제 좀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님. 네, 예. 네,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T바이크라 그러죠.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공유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좀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인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미세먼지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버님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네. 보면 이 전기 자전거 렌탈에 대한 사업 부분도 저는 점차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약손실권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다만 지금 전체 계좌의 비중이 30% 정도 갖고 계시는 것은 조금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일단 매수한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9,000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현재 보유 물량, 보유 주식 수 중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은 저는 계속해서 좀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전기 스쿠터라든지 전기 킥보드, 뭐 전기 자전거를 대여하는 이 대여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이제 보면 앞으로 이 삼천리 자전거의 매출도 테마성뿐만 아니고 이제 지속적으로 실적도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더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까지 저희가 답변 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갈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종목 봐드릴게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태웅입니다. 네, 매수가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40%에 15,2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요? 언제까지 있으면 본전 올지, 본전 안 오고 언제 팔아야 될지. 알겠습니다. 스타님.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스타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태웅 때문에 좀 마음고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5,000원에 네, 매수하셨는데 좋게 비중도 네, 40%까지 되시고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한 30%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되실 네. 수도 있는데 태웅 같은 경우는 이게 원자력 발전 플랜트나 아니면 풍력 발전 관련된 부분들도 조선 플랜트 아니면 조선 그 엔진 이런 쪽에 이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에 관련된 이 부분들에 좀 많은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려왔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뭐 풍력적인 부분들이 좀 가면 되는데 또 이게 문제가 또 웅진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풍력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수급이 좀 못 붙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웅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상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풍력 관련된 이슈가 같이 테마로 묶이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붙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붙어야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태용이 좀 수급이 못 붙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용을 차트를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태용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차트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 이 10,000원대 바닥권을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 근데 이제 태용하게 되면 이제 10,000원이 거의 이제 바닥 진입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내려가기는 보다는 이제 반등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반등적인 부분에 필요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 태용이 기대했었던 부분들은 이제 남북 경협에 관련된 부분에 조금 연관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원자력에 관련된 이슈가 좀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관련된 이슈는 이제 3월달 지났지만 이제 4월달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원전 관련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태용하고 좀 연관이 다이렉트로 연관된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가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이 길게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아마 이 반등 구간이 12,000원이 12,000원까지가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보유 수량을 좀 줄이는 축소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시원한 상담 되셨길 바라겠고요. 추가적 궁금증을 조영석 사 개인 톡방에서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두 분하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2부에서는 피해야 할 종목들 전해드릴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저희 톡스타 1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